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성와인텍입니다. 오늘 동성와인텍과 한국화본이 주가가 좀 상승이 좀 가팔랐습니다. 거래량도 실리면서 신뢰감이 꽤나 있는 그런 상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한국화본도 마찬가지고 동성와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기업 모두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본행제 기업이다. 조선의 본행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LNG 추진선, LNG 선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꽉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꽉 잡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도 LNG 선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행제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얼마 없어요. 따라서 동성화이팅이던가 한국화본의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에는 동성화이텍이 이제 본행제를 중국에 이제 수출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에 따른 기대감도 어느 정도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유의미한 흐름을 보였었고 한국화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화본도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실적을 좀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 넘었어요. 영업이익이 112억 원이 나오면서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영업이익이 나왔었고, 사실 시가총액이 3,200억대예요. 3,289억 원이기 때문에 분기 영업이익이 112억 원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지금의 주가는, 지금의 시가총액은 고평가라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보통 이제 조선사들에서 수주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본행자 기업으로, 그러니까 동성화이텍이든지 한국화본으로 가는 그런 수주가 가는 시간의 차가 대략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에서 조선기업에서 수주를 하면 1년 뒤에 이게 본행지 업체들로 이제 수주가 가는 것인데, 올해부터 성과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역대급 고점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3,500억 정도 되죠. 이러한 성과가 내년부터 반영된다면,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수주라던가 혹은 매출액에 대한 퀀텀 점프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24년, 2025년으로 갈수록 훨씬 더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와중에 수주 잔고도 1.6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상 수주 잔고가 1.6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3,200억이에요. 이거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수주 잔고가 그런 피크를 치고 다시금 하락하는 사이클인지 아니면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인지 본다면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NG 선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LNG 추진선과 그리고 혹시 모를,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LNG에 대한 야심이 진심이라면 중국 기업들의 그런 수주도 역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11일에 나눈 대화입니다. 우리 조음악 기쁨덕의 토론방에서 나눈 대화예요. 회원님들 리오프닝주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도 1년 넘게 기다려오면서 많이 지쳤는데 약달러가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약달러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달러의 강세 전환,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 전환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렸고, 이에 따른 수혜 기업들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투자 중인 국내 주식은 단 한 종목도 손실 종목이 없어요. 전 종목 수익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외 주식은 손실 종목이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해외 주식도 상당히 좋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공항 국제선 노선이 다시금 많이 신설 재개되면서 공항 이용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멤버분들 토론방은 국내 최고의 투자 스터디 모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질의 대화가 꾸준히 오가고 있는 것이고, 해외 주식도 보시면 해외 주식도 손실 중인 종목이 한 종목도 없네요. 네, 지금 막 계좌에서 확인했는데 해외 주식도 손실 중인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전 종목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해외 전 종목 수익입니다. 전 종목 수익 현재 기준으로. 여행 수요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저번 주에 일본 여행이 풀리면서 가족들 마중 나가러 공항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나오는 사람들 전부 한국인이더라고요. 항공권도 전부 매진이었습니다. 확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네.
네, 저도 1위 순위는 여행 같은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는 여행자들의 모습에선 코로나 공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심리의 반전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해외 러시가 시작되겠죠. 모두 동감 가는 의견들인데 기업 연매를 보면 참 투자하기 망설여지네요. 그렇죠. 재무제표라던가 그런 재무적인 것들을 보면 사실상 적자에 휩싸여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리오프닝 주도 이제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군요. 다음 라이브 때 질문 주시면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승님 예상대로 땡땡도 실력 잘 나왔네요. 내년이 기대됩니다. 혹시 멤버 여러분 쿠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평가 논란과 적자 기업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나 물류테크의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라 생각하는데 드디어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했네요. 저도 관심 가는 종목인데 매수는 일단 사부님이 하시면 따라 살 생각입니다. 사부님 안 사시면 구경만 할 거예요. 그러시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100번 동감합니다. 메르카드 리브레, 그랩, 라자다 같은 신흥국들의 물류테크 기업들이 정말 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류시장은 특히나 내수시장의 규모를 무시 못하죠. 다만 쿠팡의 기술력에 대해 요즘 좀 새삼 놀라운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비교적 한국이랑 인프라 밀접도가 비슷한 국가들의 해외 공략하는 점도 꽤나 흥미롭네요. 물론 위에서 언급하신 기업들이 더 매력적인 건 어쩔 수 없고요. 자기 동네에서 장사하는 게 훨씬 쉬울 테니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좋습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저도 이것저것 사다 보면 딴 거 못 사게 돼서 스승님 거 위주로 사게 되더라고요. 사분인 종목이 왔다죠. 계속 느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좀 토론을 이제 나눴습니다. 바로 다시금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LNG 선에 대한 실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퀀텀 점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보냉제 같은 경우가, 쉽게 말해서 단열재 같은 거예요. 단열재. 그러니까, 냉각되어 있는, 영하 162도로, 액화되어 있는 LNG를 온도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단열재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 보냉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중국조선소는 보냉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러면 단가는 좀 싸질 수 있는데 문제가 당연히 그거죠. 온도 유지를 못하니까 가스가 새요. 네. 가스가 새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번 카타르 건부터는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술을 이제 적용시켜라 이런 식으로 좀 수주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보냉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냉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 조선소들에 대한 수주도 기대감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냉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LNG 추진선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보냉제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LNG 연료 탱크로 이제 많이 쓰이는 타입 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중 연료 엔진에 쓰이는 타입 C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보냉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도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LNG 추진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까지, 그리고 LNG 플랜트까지, LNG 터미널까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LNG 그런 설비 투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보냉제이기 때문에 이미 수주 잔고를 1.6조 원가량 가지고 있는 동성 화이트 같은 경우는 실적의 성장세가 꽤나 가파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주가는 항상 펀더멘털에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선 업종을 필두로 해서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그래 LNG선에 그런 피크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크가 안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크가 안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30년대까지 앞으로 8년 남았죠. 8년 동안 LNG 추진선의 물량이 LNG 선에 대한 물량이 두 배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배 정도의 증가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1년에 40척 이상, 40척에서 50척 정도가 꾸준히 만들어져야 2배 정도의 캐파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40척에서 50척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물량인 것은
이 조선에 대해서 좀 해박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LNG 선뿐만 아니라 LNG 초시선까지 많이 더해질 경우 이쪽에 대한 업사이클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상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성 화이텍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한 LNG 본행제, 마이크 3뿐만 아니라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중국 조선 기업들의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술로 인해서 보냉자가 필요로 되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 이에 따른 실적의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올해 성과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반영되는 이제 1년 뒤쯤에, 그러니까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는 동성화이텍의 실적 증가도 예상보다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성화이텍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아시죠? 필승 구독은, 그리고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